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패턴 간 비교 및 복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크리에이션 패턴은 팩토링 메서드부터 시작해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앱스트랙트 팩토리 혹은 빌더 등으로 발전합니다. 두 번째, 빌더 패턴은 디렉터와 빌더를 이용하여 복잡한 서브 객체들을 정해진 순서대로 조합하여 최종 메인 객체를 생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에 반해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객체들을 각각 필요에 의해 생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세 번째,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일종의 크리에이션만 다루는 퍼사드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렉터에게 있어 빌더는 일반적으로 브릿지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브릿지 패턴은 오브젝트 컴포지션을 통해 구현하는 어댑터 패턴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릿지는 어댑터와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는데요. 브릿지는 구현부와 인터페이스를 분리하여 여러 환경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어댑터는 고객이 요청하는 인터페이스의 형식에 맞도록 기존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변경해서 기존의 코드를 재활용한다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여섯 번째, 데코레이터 또한 오브젝트 컴포지션을 통해 구현하는 어댑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코레이터는 인터페이스의 변환 없이 기존 오브젝트의 기능을 확장한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어댑터와는 다르게 데코레이터는 인터페이스의 변환 없이 확장을 하기 때문에 반복 컴포지션을 통해 원하는 만큼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프록시는 어떤 오브젝트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변경 없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데코레이터와 비슷하지만, 데코레이터와 같은 기능의 확장의 목적이 아닌 단순 대리 객체 역할을 하는데 중점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프록시는 데코레이터처럼 반복적으로 컴포지션을 적용해 기능을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목적이 아니기에 일반적으로 한 번의 컴포지션만 적용합니다. 여덟 번째, 퍼사드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기존 객체들을 재활용한다는 점이 어댑터와 비슷하지만, 퍼사드는 기존 여러 객체들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새로운 단일 통합 API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어댑터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아홉 번째, 브릿지 패턴에서 종종 앱스트랙트 팩토리 혹은 팩토링 메서드를 통해서 어떤 브릿지의 구현부를 불러올지 정하도록 합니다. 열 번째, 데코레이터와 컴포짓은 반복되는 컴포지션에 의존하여 새로운 객체들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데코레이터는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만 컴포지션을 적용하고, 컴포짓은 여러 객체에 대해서 컴포지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코레이터는 기존 객체에 기능을 추가한다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컴포짓은 기존 객체들의 기능을 합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컴포짓과 데코레이터는 종종 같이 쓰이고는 하는데, 기존 컴포짓의 특정 객체를 데코레이터를 이용해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11번째, 이터레이터는 컴포짓을 순회하는 데 종종 쓰이고는 합니다. 12번째, 데코레이터와 스트래터지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오브젝트 컴포지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데코레이터는 오픈 클로스드 프린시플에 따라 특정 객체의 기존 기능을 보존하면서 런타임에 새로운 기능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에, 스트래터지는 특정 객체의 기능을 런타임에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3번째, 퍼사드랑 미디에이터는 여러 객체들의 타이트 커플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퍼사드는 여러 객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하기 간편한 API를 구현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반면, 미디에이터는 객체들 간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둡니다. 여기서 퍼사드는 퍼사드만 오브젝트들을 참조하는 단방향 소통입니다. 반면에 미디에이터는 오브젝트들과 미디에이터가 서로를 참조하는 양방향 소통입니다. 14번째, 프록시와 퍼사드는
서브 시스템들과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프락시는 서브 시스템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퍼사드는 보통 새로운 통합 API를 정의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15번째, 커맨드와 스트래터지는 구조상 매우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의도가 다릅니다. 커맨드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스트래터지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하는 다른 알고리즘들을 이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커맨드는 동일 방식으로 커맨드 객체를 처리하지만 산출되는 결과물이 다릅니다. 결과물의 산출 결과는 어떤 커맨드 객체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려있고, 스트래터지는 동일 방식으로 스트래터지 객체를 처리하고 산출되는 결과물도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의 산출 과정은 어떤 스트래터지 객체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6번째, Chain of Responsibility, 커맨드, 미디에이터, 그리고 옵저버는 요청의 샌더와 리시버 간의 처리 방식을 다루는 패턴들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처리 방식 및 의도가 다릅니다. Chain of Responsibility의 경우 샌더의 요청사항을 체인상의 어떤 리시버 객체가 처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체인을 통해 요청사항을 뒤에 있는 리시버 객체에게 전달합니다. 커맨드는 특정 샌더에서 특정 리시버로 단방향 요청사항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미디에이터는 샌더와 리시버 간 직접적인 소통을 못하도록 반드시 미디에이터를 통해 간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옵저버는 리시버들이 샌더를 구독 혹은 비구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샌더에서 무언가 업데이트가 되면 구독을 하고 있는 리시버들은 해당 업데이트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업데이트에 따른 액션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번째, 스테이트와 스트래터지는 매우 비슷하지만 명확한 차이점은 스테이트 객체끼리는 서로 알고 있어 하나의 스테이트 객체가 컨텍스트의 스테이트를 다른 스테이트 객체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에 반해 스트래터지 객체는 완전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스트래터지 객체가 다른 스트래터지 객체의 존재 여부를 모르도록 구현하여 스트래터지 객체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또한 컨텍스트에서 스테이트 객체 변경은 컨텍스트 혹은 스테이트 객체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스트래터지는 반드시 클라이언트가 어떤 컨텍스트에 어떤 스트래터지를 적용할지 직접 정해줘야 합니다. 이로써 코드 유지보수 방법론 시리즈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드 유지보수 방법론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다른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